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해질녘까지 골목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놀다가 멀리서 밥 먹으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뛰어갔던 기억 있으시죠? 목에는 열쇠 목걸이를 달고 텅 빈 썰렁한 집에 들어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TV 앞을 지키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 외로웠지만 동시에 그 고독함을 스스로 견뎌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숙제를 안 해가면 종아리에 선명한 회초리 자국이 남도록 맞았고,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아버지의 불호령이 무서워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던 공포를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현실은 어떤가요? 세상은 당신을 역사상 가장 이상한 부모 혹은 과잉 보호에 빠진 맘충, 파파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신은 매일 식당에서 아이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주변의 눈치를 보며 재빨리 아이패드를 쥐어주고,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작은 마찰이라도 빚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밤잠을 설치며 다음날 아침 일찍 선생님께 전화를 걸지 말지 고군분투하고 있죠. 참 이상하지 않나요? 당신은 분명 부모의 방치와 체벌 속에서 혼나며 컸는데, 정작 내 아이에게는 단 한 번의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회에 나가면 윗세대에게는 온실 속 화초라며 꼰대 취급을 받고, 아랫세대에게는 낡은 사고방식을 가졌다며 치이는 억울한 낀 세대의 비애를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 평가가 너무 억울하고 서글프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내 부모처럼 키우지 않겠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역대 최고치의 우울감과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결코 나약하거나 이기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마스크랩에서 당신이 쓰고 있는 그 무거운 불안의 가면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당신을 향해 지나치게 예민하다, 아이를 망치는 헬리콥터 부모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정반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신의 그 모습은 결코 유별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자녀의 상처를 막아내기 위해 뇌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가장 치열한 투사라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동 형성과 보상 심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과거에 받았던 억압과 결핍이라는 독을 해독하기 위해 뇌가 완전히 정반대되는 과잉 헌신이라는 백신을 스스로 만들어 투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겪어온 80년대와 90년대의 거칠고 무관심했던 양육 환경, 그리고 청년기가 되자마자 맞닥뜨린 잔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의 뇌는 본능적으로 내 아이만큼은 이 고통을 겪지 않겠다는 방어 기제를 극도로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은 당신을 과잉보호 부모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그저 유난스러운 부모였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내 아이의 정서적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무거운 감정 노동의 갑옷을 입히고 묵묵히 버텨온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걸까라는 자책은 그만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철저히 뇌의 생존 알고리즘에 따른 것이었으니까요. 도대체 왜 당신은 남들보다 유독 아이의 감정에 예민하고 작은 실패조차 견디지 못하게 막아주려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당신이 지나온 유년 시절의 환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가면, 보상심리와 자아융합, 인메시먼트. 당신은 부모님이 나빠서 홀로 텅 빈 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넘어져서 피가 나도 혼자 연고를 발랐고, 친구에게 상처를 받아도 말할 곳이 없어 속으로 삼켰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런 어린 시절의 결핍이 어른이 된 후 자신의 자녀에게 투사되는 현상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아융합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당신과 아이의 심경계가 하나의 와이어와 연결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이가 심심해하는 표정을 짓는 순간 당신의 전두엽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아이가 진짜 심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이 빈 것뿐인데, 부모인 당신의 뇌는 과거 텅 빈 집에서 느꼈던 자신의 외로움을 떠올리며 즉각적으로 개입해 그 시간을 학원이나 놀이로 메워버립니다. 아이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아이의 성적이 내 인생의 성적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가면, 정보 과잉이 부른 결정마비, Decision Paralysis. 여기에 당신을 더욱 옥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시대의 정보입니다. 80년대생은 삐삐와 시티폰을 거쳐 아이폰에 도달한 가장 진화된 디지털 적응력을 가진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 뛰어난 검색 능력이 육아에서는 독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와 맘카페에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쏟아집니다. 3세 이전에 애착이 안 되면 평생 간다. 자존감이 전부다. 뇌과학에서는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 뇌가 과부하에 걸려 오히려 최악의 불안 상태에 빠지는 것을 결정마비, 디시전 패럴리시스라고 부릅니다. 어제는 훈육이 맞다더니 오늘은 공감이 맞다고 합니다. 맑은 날에도 우산이 찢어질 상황을 대비해 매일 무거운 우비를 챙겨 다니고 있는 형국입니다. 당신은 아이의 뇌가 망가질까봐 두려워 정작 부모로서 권위가 있고 안 돼! 라고 거절해야 할 타이밍에 타협하고 맙니다. 세 번째 가면, 회복 탄력성의 상실과 전두엽의 위기. 가장 뼈아픈 진실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당신의 눈물겨운 헌신이 역설적으로 아이의 뇌 발달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회에서 1등을 없애고 계주를 없애버린 형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부모가 미리 치워준 온실 속에서 자란 아이들. 인간의 뇌, 특히 논리적 판단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내는 과정에서만 그 회로가 단단해집니다. 심리학자 반두라가 말한 자기 효능감은 누군가 넌 할 수 있어 라고 칭찬해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고 무릎이 까진 뒤에 기어코 혼자 페달을 밟았을 때 생겨납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모들은 아이가 넘어지려 하면 0.1초 만에 달려가 몸으로 막아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훌륭한 정서적 백신을 맞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남들은 당신을 보며 헬리콥터 부모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의 뇌는 단 한순간도 이기적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아이의 상처를 다시는 내 아이가 겪지 않게 하려고 뇌가 스스로 방어적이고 헌신적인 생존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단점이 아니라 과거 지독했던 결핍이 당신에게 남긴 처절한 나랑의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혹시 결국 내가 과잉보호해서 내 아이의 뇌를 다 망치고 있었구나 하고 또다시 자책감이 밀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마스크랩에서 제가 꼭 그리고 단호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겪는 이 뼈아린 혼란과 육아의 고통은 결코 당신이 부족하거나 나쁜 부모라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상처의 되물림을 내 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강박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왔다는 가장 숭고한 나랑의 증거입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오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훈육, 그리고 경제성장이라는 명목 아래 당연시되었던 정서적 방치. 세상은 때때로 당신을 향해 지나치게 유난을 떤다며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당신이 그 무관심이라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그 흙탕물이 내 아이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내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버텨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의 냉철한 렌즈로 볼 때 당신은 유별난 부모가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 세대의 거센 물줄기를 맨몸으로 막아선 거대한 댐이자 불안한 세상 속에서 아이를 지키려 고군분투하는 위대한 조용한 닻입니다. 이제는 그 댐의 수문을 조금만 열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아이가 끙끙대며 신발끈을 묶을 때 답답해도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뇌과학적 양육입니다. 아이의 머리 위로 소음을 내며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헬리콥터에서 내려와 묵묵히 서서 아이가 암초에 부딪히며 스스로 길을 찾을 때까지 불빛을 비춰주시는 등대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하루만큼은 그 무거운 죄책감과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있는 매일 밤 육아서적을 뒤적이며 눈물 흘렸던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경이로운 시간을 견뎌왔는지 스스로에게 꼭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도 묵묵히 방패막이 저리를 지켜온 당신의 그 찬란하고 눈물겨운 시간에 오늘 언마스크랩의 이 분석이 작은 위로와 헌정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